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했던 전영우 씨가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칼럼을 썼어요. 핵무장하면 주한미군 명분이 희미해진다. 미군이 떠나도 핵만 가지면 괜찮나. 북한이 선제 핵공격하고 미국이 응징보복 안 한다면 전 세계 미 동맹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미국이 안 도와줄 거라는 것은 기우다. 핵무장 타령 전에 우라늄 농축 기술부터 착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했다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난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의 수준, 자기 수준의 생각일 뿐이에요. 자,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쯤 되는 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면 핵무장을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고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 핵무장 언제까지 할 거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씩 핵무장을 야금야금 해나가면서 사실상으로 언제든 핵을 조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결단으로서 국민투표를 하든지 뭐 수를 써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핵을 무장하면 미군 주둔 명분이 희미하다라는데 미군이 지금 한국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여러 군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이 국지 도발에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 미국은요,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위해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이지 한국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군과 같이 북한과 싸우기 위해서 있다라고 믿으면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요, 이전의 믿음이고요. 이제 미군이 한국에 있어도 지난 연평도 포격 때 미국은요, 한국 보고 비행기 날려서 공격하지 말라고 말렸죠. F-15 띄워서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지 말라고, 연평도에 포격을 쏜 포대를 공격하지 말라고 말렸죠. 북한이 좀 더 심한 도발을 해도 미군은 아마 한국 그런 국지적 도발에 대응을 안 할 겁니다. 북한이 이제 전면 침공한다면 미군이 싸울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오늘처럼 지속적으로 있지 않는다. 이번에도요, 트럼프가 안 나왔다라면 핵무장하자 소리 나왔겠습니까? 지금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약간 우려가 들어지고 있지만은 아직도요, 어찌 될지 모르죠. 그렇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떠나올 거고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방침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 트럼프하고는 차별화를 하고 있지만 점점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뺄 가능성은 크고 미국의 필요가 있다면 중국을 겨냥해서 한반도에 있는 것이지 한국을 위해서 미군이 언제까지 존재할 거라는 것은 기대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군이 없는 한국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영우 씨는 북한이 다른 핵무장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데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해도 문명국가는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껏 북한한테 얻어맞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응징보복하는 데 사용되는 핵무기라면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근데 그런 사후 약방문 미국이 혹시 안 쓸까봐 우리가 또 독자로 개발하자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동맹 의지를 엄청나게 보여왔지만 야금야금 독자 핵 개발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핵을 가지고 있냐 없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요, 세계 다 들으라고 떠들썩하게 핵 개발합니까? 솔직히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미국이 우선주의가 계속 요구되면 10년 안에 미군이 스스로 떠날 수도 있다라고 나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똑같을 것이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래식 군비는 군비대로 북한한테 우리가 우월해야 되고 핵무기도 나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북이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상호 확정 파괴 아니겠습니까? 자, 많이 아시는 전문가라는 분이요,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하죠. 국가 전체가 핵무장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고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자, 돈 주고 평화를 구걸하자는 목소리는 사라져야 된다.
핵무장을 안 하더라도 핵무장하는 목소리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킬체인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면요, 우리가 킬체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북한이 핵을 쓰려 할 때 탐지, 식별, 결심, 타격, 그래서 25분 안에 타격을 해서 끝낸다라는 게 킬체인이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킬체인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헤즈볼라가 지금 로켓으로 공습을 하려 한다는 걸 도감청이나 휴민트 등을 동원해서 징후를 포착했어요. 자, 그래서 킬체인이라는 것은 상대가 공격할 징후가 명백할 때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한국은 말로만 이 킬체인이라는 전략을 운용하고 있지, 실제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킬체인을 하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선제 제거하는 공격 체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 이 순으로 킬체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F-15기, 또 F-22, 또 미국이 가진 F-22, 토마호크 미사일, 또 랜서, B-1 전략 폭격기, 현무2B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킬체인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우 허황된 개소리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북한에 도발 징후가 있다고 선제 공격을 할 배짱이나 또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면요,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헤즈볼라와 북한이 가진 이 미사일과 그 파괴력은 말을 할 수 없고, 또 헤즈볼라는 없는 핵이 북한에는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킬체인을 갖다가 하는데 성공한 거는요, 자, 이란을 대신해서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대거 공습을 하려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지난 25일 새벽 4시 반에 전투기 100대가 출격을 해가지고요,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움직임을 감지하자 선제 타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 타격은 발사 설정 시간 15분 전인 4시 45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발사한다라고 설정해 놓은 것보다 더 빨리 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선제 공격 덕에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로켓 50% 혹은 3분의 1을 사전에 파괴했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수백 발을 쐈지만은 헤즈볼라가 사후에 이미 많이 파괴되어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상대 공격 전에 타격을 하는 이런 과감함은 공격받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때리는 개념이라 유엔 훈장 등에 보장한 자위권의 일환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킬체인을 갖다가 지지해 줬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킬체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쓰는 그런 킬체인 개념이 한국에는 통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말로만 하는 쇼라고 보고 있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최고 군사 통치권자가 그렇게 할 배짱도 없거니와 미국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데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킬체인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살아남는 거고 한국은 안보가 위태위태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킬체인의 모범을 보여줬고 한국이 교범으로 삼아야 된다. 자, 한국의 언론이요, 한국 킬체인에 이상 없나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 북한의 이 공격에 대해서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 공격에 대비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이 3축 체계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전략 표적 타격이라는 표현으로 킬체인을 애매하게 이름을 바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킬체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시 복원시키고 정찰 위성을 강화해서 삼축체계 강화에 나섰지만은 이스라엘만큼의 군사 전략적 기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대의 도발 징후를 도청, 감청, 휴민트를 통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역량도 못 되고, 이스라엘 지도부처럼 모든 걸 책임질 거니까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또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지만 끌려가면서 그 이스라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주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미국 눈치 본다고 빌빌 싸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 킬체인을 하면 상대가 다 파괴 안 될 거니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단계는 단거리 미사일 및 포탄을 요격하는 아이언돔, 그 위에 2단계가 다이스의 돌팔매, 3단계가 에로2, 4단계가 에로3, 이런 식으로 4단계에 걸친 이스라엘식 미사일 방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KAMD라는 것이 그런 수준이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만큼 탐지 추적하는 기술, 이런 것도 못 따라오거니와 요격 기술도 이스라엘보다 부족하다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KAMD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헤즈볼라 공격, 미사일 공격 등을 90% 이상 막아내고, 이스라엘은 지금 드론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요. 자, 김정은이가요, 드론을 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공격해라, 자폭 드론에 꽂혀서 더 많이 생산하라고 말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은 북한의 드론 하나를 막을 방법도 없어서, 지난번에 보면 북한에 이상한 비행체가, 무인 비행체가 왔을 때요, 한국에 뭐 헬리콥터부터 시작해서 FA-50까지 다 나섰는데도 요격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감축 체계 킬체인 하지 말고 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남이 잘하는 건.